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신문대 정책위원장 주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한국 경제가 총선 뒤에 큰 위기에 처할 것이고,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총선 뒤에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집법은 황당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하루하루. 예. 예. 이거 요즘 떠오르는 예. 거 몇 가지 짚어주세요. 예, 뭐 강성희 의원 짐짝처럼 드러난 거.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불행해집니다. 예. 이 얘기 한마디 했다고 예. 그게 끌어낼 일입니까? 아니, 끌어낼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요. 예, 그거를 몸을 들고 입을 틀어막고 예. 왜 고소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소고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아, 이거 폭력합니다. 예, 폭력행위죠. 예.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김태형 소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난리 났을 겁니다. 막 국회의원이니까 그 정도 했죠. 그렇죠. 더 이상 일반인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예, 수도 있죠.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자유를 강조하는 대통령이 자유할 권리를 봉쇄하는, 거세하는, 억압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너무 황당한 게 최근에 서천시장 큰 서천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게 이제 점포가 299개가 있는데 한 280개가 거의 다 다 사라진 거예요. 거의 다 탔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로서는 예. 평생 일군 어떤 작은 이제 그 점포를 다 날린 거거든요. 삶의 터전을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온다니까 얼마나 기대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를 안 했더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한 가닥. 그렇죠. 예, 뭔가 희망. 예. 뭔가 조금은 해주겠지. 예. 그래서 이제 다 상인회 2층에 있었대요. 네. 2층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윤석열 딱 1층에 20분 있다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MBC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게 한동훈하고 뭐 화해한 날이었잖아요. 화해쇼 하려고. 그거만 딱 하고 이제 네. 돌아간 거예요. 갔죠. 그런데 MBC에서 그거 끝나고 나서 상인들이 불구경하냐, 불구경 놀러 왔냐,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황당한 건 다음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냐면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가 어려웠고 분란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아서 안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갔어? 한동훈이랑 쇼하러 갔죠. 그럼 왜 갔어? 이게 무슨 국민이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정말 삶의 터전을 잃은 상황에서 위로와 응원과 이런 것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쇼하러 간 거예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대통령실은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변명을 하면 국민들이 더 화나. 더 분노하죠. 더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잖아요. 아니, 물론 건물 구조상 올라가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윤석열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요즘 잘 걷지도 못할 수 있고, 비만 때문에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피해자들 불만이 있으면 그럼요. 더 들으러 가야죠. 더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가서 안아줘야죠. 그리고 악수해주고 위로의 말을 보내줘야죠.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뽑아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관심도 없었고요. 나중에 비판이 제기되니까 변명을 지어낸 건데 대통령실은 이 변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점점 더 사람들 더 화나게 만드니까. 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작년 연말에요. 국가대표 선수를 해병대 캠프에 넣었다는 얘기는 아세요? 그거 강제입니까? 강제로. 국가대표 선수가 뭐예요? 군인들이에요? 아니, 그 국가대표 선수가 해병대원들보다 체력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신력이 떨어지겠어요? 당연하죠. 정신력을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고? 목보 훈련을 했다는 거야. 옛날 그거 생각나요? 삼천교육 때 그거 했다는 거. 와. 야, 그래서 이번에 축구를 못한 거 아니야? 이 트라우마로? 축구 선수들은 이제 거기 가 있었으니까 안 되겠죠. 다른 선수들이 이제 했을 텐데. 앞으로 우리나라 성적이 안 좋게 나오겠는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70년대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그때보다 더 하죠.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제가 재밌게 본 거는
한국이 원래 조선업의 강국이었죠. 그렇죠. 조선 강국이었죠. 그런데 2002년도에 그 대우해양조선이라고 하는 데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하신 거 아시잖아요. 파업을 했더니 그 파업을 하면서 저 조선소의 하청 노동자들의 실상이 알려져. 최저임금보다 조금보다 많은 맞아요. 임금을 받고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국민적인 반향이 있었고 그래서 파업은 승리했는데 끝나고 났더니 손배가압류가 된 거예요. 손배가압류. 460억. 그걸 뭐 사실상 윤석열이 응원했죠. 그 기업들을. 왜냐하면은 강제 진압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손배 때려라. 그리고 그래서 노란봉투법 만들었더니 그것도 또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건설이래.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엄청나게 최첨단 그 어려운 일을 하셨대요. 어떤 거냐면 용접하고 이게 그 페인트질을 하는데 그게 엄청 균일해야 돼요. 왜냐면 기술이 바다로 가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거. 바다로 가면 엄청난 압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0.001mm의 공기방울이 들어가더라도 안 된다. 그게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새벽에 아침에 딱 들어가시면 그 더운 여름에도 이 추운 겨울에도 철판 위에서 실제로 계란을 터트려 놓으면 계란 후라이가 여름엔 댐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침에 들어가서 이거를 끊으면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아침에 용접을 딱 가기 시작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 100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거든요. 중노동이네 진짜. 네, 중노동인데 오직 그분들이 자긍심은 내가 조선 강국을 만든 산업 일꾼이다. 기술자다. 기술자다. 이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손배가압류 딱 때리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만둬버렸다. 다 떠난 거예요. 떠나버렸군요. 기술자들이.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대 최대로 수주를 많이 했고. 수주가 들어왔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막 국제 활동력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조선 강국이잖아. 수주가 엄청 쏟아진 거야. 그런데 노동자들이 없어요. 특히 고기술의 노동자들이 다 빠진 거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노동자들이 다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윤석열 들여보내서 시켜야 되겠네. 용접하라고. 하청을 주는데 하청이 이제 재하청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으로. 중국으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의 기술력, 그 다음에 설계 도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중국이 호시탐탐 조선 강국 한국을 따라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 거저 먹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냐?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다는 거야. 노동자들을 그렇게 홀대하더니 결국은 이제 결국은 한국 경제도 말아먹고 조선업도 말아먹고 계시군요. 계시고 잘 말아먹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를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이 총선에서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총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저는 심각해요. 그래요. 여론조사가 왜 심각하냐면 여론조사가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2016년, 17년 이때만 하더라도 여론조사가 막 틀렸어요. 총선 끝나고 총선 예측했는데 딱 끝나고 나면 틀리게 나오고 결과가 달리 나오고. 그런데 그때는 안심번호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경북 지역의 인구 비례로 몇 명을 추출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선으로만 돌렸다고요. 유선으로만. 그러니까 유선으로 누가 요즘 유선을 써요? 우리 집에 전화 없어요. 유선 전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유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니까 노인층에 집중돼요. 그래서 자꾸 틀렸군요. 틀렸어요. 그러니까 2016년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안심번호라고 해서 LG, SK, KT에서 그 여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줍니다. 이게 그냥 번호를 주면 거기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렇게 주지 않고 암호화된 번호를 딱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게 줘요. 여론조사 그게 안심번호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았더라고요. 이제 정확해졌다? 옛날보다? 굉장히 비슷하게 됩니다. 특히 뭐 질문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 추세는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추세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져요. 아까도 전에 한 차에 얘기했지만
떨어져요. 네. 그런데 한동훈 지지율이 올라. 지금 이재명 대표랑 거의 동급이죠? 거의 동급이고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거의 동급. 비슷하고요. 예.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12년이 딱 생각나요.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2년에 이명박의 지지율이 막 10%대로 떨어졌어요. 네. 2012년 연말이 총선인데 네. 2012년 네. 초에 그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플레임을 어떻게 잡냐면 조중동에서 박근혜한테 넘어가면 이거는 실질적인 정권 교체다. 실질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명박을 막 공격하고요. 인기 없으니까. 네. 그러고 인기가 없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 건설 경기가 망하고 금융이 붕괴되니까 내수 경제가 막 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인기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막 공격하면서 박근혜를 띄워줬다.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명박이 떨어져.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을 치고 한동훈을 조중동에서 윤석열을 엄청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한동훈을 막 쳐요. 네. 그리고 한동훈은 어떤 플레임을 쓰냐면 총선은 586 운동권 정치인 청산 심판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정 정도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간다. 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먹힌다는 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렇죠. 반감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실제로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게 민주당의 반감은 뭐냐면 사실은 한동훈은 막 여론에 나오는데 피습 이후에 이재명이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매번 선거제도에서 당리당략 때문에 자고 오면 한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한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언론의 불공정 보도가 당연하죠. 어쨌든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굉장히 뉴스에 맨날 한동훈 얘기밖에 안 나오대. 한동훈 대서치필하니까 KBS는 진짜 심각해졌습니다. 한동훈은 엄청 빨아주던데요 벌써. 그래요. KBS는 땡윤 뉴스가 아니라 지금 땡한 뉴스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대승적 결단을 합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30%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권을 심판하자는 여론은 60%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야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정치 제도로 보서는 그게 바로 준연동형 선거 제도로 가는 거예요. 병립형으로 가면 결국 기득권 민주당 국민의힘 기득권이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럼 5대5 정도로 나눠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150석 이상을 먹을 수 있다. 어부지리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민주당이 지역구에 나와요. 정의당도 나올 거예요. 진보당도 나올 거예요. 왜? 독식한다고 그 기득권 세력으로 국민의힘과 짬짬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선을 그으면 안 되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멋지게 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다. 윤석열 탄핵과 그 다음에 개헌을 위해서 아니면 거부권을 실제로 거부하기 위해서 거부권 연대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우리 내려놓겠다. 우리 진보 정당들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윤석열 심판을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가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연대적으로 가겠다. 연합정치하자 이렇게 선언해야죠.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선거 60일뿐이 안 남았어요. 네네. 막판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은 대승적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근데 꼭 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혼자 다 먹겠다라고 나서는 데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진보 세력들이 예. 힘을 합치지 못하고 예. 지지부진한 거, 막 분열되어 있는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함께 우리가 그래서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진보 정당들도 자 우리도 힘을 합쳐봐. 예, 작은 다름이 아니라 큰 하나로 하나 묻혀봐. 민주당도 대승적으로 큰 형이니까 마청이니까 우리 선거제도에서 병립형으로 가면요 끝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갈 테니까 이거 지킬 거. 이재명 대표가 벌써 3번이나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테니까 같이 하자 선언해 주시면 함께 그리고 국민들도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연합전선이 나와야 된다. 예. 반윤석열. 예. 그럼 60%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로 직결될 테니까. 예, 일로 직결을 하고 걷다가 국민적인 함성도 모아지면 응원도 모아지면 저는 또 200석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네. 그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그 가능성을 열어보는 거죠. 지금 핵심은 말씀하신 그겁니다. 60%의 확고부동한 반윤석열 예. 여론. 예. 이 여론 중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 현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60%를 최대한 끌어서 예. 반윤석열 선거, 즉 윤석열 심판 선거, 탄핵 선거를 만들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사실은 이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정치 혐오와 냉소를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예.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거 뭐 걔네들이 일부러 안 해도 그게 돼요. 아, 그렇죠. 예. 보다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혐오스러워서 자연이 돼요. 그거는 타고났어요. 걔네들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국민들에서 그분들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결국은 손해죠. 선거 참여는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심판 여론이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다. 투표율 낮아지고 투표율 또 낮아지고. 막아야죠. 그러면 결국은 보수 직결이 세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그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냉소 또는 뭐 혐오, 증오 이런 것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 그리고 감동을 정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 하는 것은 제3세력의 찬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당 정치는 증오 정치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양당 정치를 보고 다당 정치로 가능하게끔 양당 정치면 서로 이게 증오하면 되잖아요. 잘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보다 조금 나으면 되니까 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국민을 위한 선택폭이 더 넓혀지게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선이 이제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변한 것에 따라서 하실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때마다 기동적으로 좀 나오셔서 얘기를 좀 그것도 해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거리 투쟁을 확대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거리 국민들 특히 며칠 전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또 정쟁이라고 하면서 또 이거 거부권 했었잖아요. 9번이나 역대 최대로 어떻게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가 정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놈들한테 다 정쟁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다음 주에도 계속 토요일 날 집회가 있으니까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집회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야죠. 의회에서 법안 만들어 올리면 뭐합니까? 그 거부권 하면은 계속 같이 싸워야죠. 계속 거부하는데. 계속 거부하면 같이 싸워서 힘을 합쳐서 장애투쟁을 시작해야죠. 시작해야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지지율이 안 오르는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날도 풀렸는데 이제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토요일 날 열심히 나와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